안녕하십니까. 비지가TV의 임성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정세법 이슈상 기업과 관련된 내용을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은 그 소득세율의 최고세율을 조정을 했습니다. 최고세율을 조정을 해서 지금 현행상에서는 6%에서 5억 원이 초과되는 부분에서 42%까지 적용이 되고 있던 것을 개정안에 있어서는 구간을 하나 더 늘렸습니다.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45% 구간이 됩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제 기재부에서 검토한 바로는 한 1만 6천 명 정도가 여기에 해당되는 걸로 그리고 봐서 많은 인원수가 포함이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개정되는 이유를 보면은 과세형평 제고 및 소득 재분배 기능 강화를 개정 이유로 보고 있고요. 적용 시기는 2021년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이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어떤 절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적인 면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으실 걸로 보입니다. 자, 다음을 보겠습니다. 초과 배당 증여 이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다는 내용. 상증법, 상여증여법이죠. 상속증여법. 초과 배당 증여이익 과세 부분에서 증여자가 배당을 포기한 최대 주주, 수증자는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 주주, 증여이익이죠. 초과 배당에 대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 주주가 자신의 지분율을 초과하여 받는 배당금을 초과 배당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과세 방식은 지금 현행상으로서 초과 배당에 대한 소득세와 증여세 부분 중 큰 금액만을 과세를 하게 돼 있는데 이거를 개정을 합니다. 이 개정하는 데 있어서 강화를 하는데요. 초과 배당 증여이익에 대해서 소득세, 증여세 모두를 과세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부담 액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개정 이유는 초과 배당을 통한 세부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 이유를 들고 있고요. 적용 시기는 2021년도 1월 1일 이후에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이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서두르셔야 되는 그런 이유가 분명합니다. 초과배당 증여이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다는 내용, 그리고 또 증여이익 합산 특례 보완을 한다는 내용 보겠습니다. 현행으로서 증여이익 계산 시에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 동일거래 이익을 합산하는 경우 고저가 양도, 부동산 부상사용, 합병증자 감자이익 등 포함됩니다. 이 경우에 추가되는 부분입니다. 초과배당 증여이익에 대한 거, 최대 주주의 배당 포기 등으로 최대 주주의 특수관계인이 보유 지분에 따른 균등한 배당 금액에 초과하여 배당받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개정 이유는 중간 배당을 통한 거래 분할에 따른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를 개정한다고 합니다. 적용 시기는 20년 1월 이후 초과 배당하는 부터 적용이 되니까 이거는 참 이미 적용을 소급해서 하겠다는 그런 의도인 것 같습니다. 초과 배당 증여이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다. 지금 합산 특례 보완 사항에 대한 내용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배당 전 10년 내 사전 증여 재산이 1억 2천만 원으로 가정을 해서 정기 배당, 초과 배당이죠. 3월에 3천만 원 받고 8월에 2,200만 원 받았을 경우 소득세 상당액은 5,200만 원 곱하기 14%, 배당 소득세가 14%니까요. 728만 원. 증여세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증여 재산가액의 배당 전에는 1억 2천, 그래서 배당 후에는 1억 7,200이 되겠습니다. 증여재산 공제는 5천만 원, 5천만 원 됐고요. 과세 표준이 배당 전에는 7천만 원이던 것이 배당 후에는 1억 2,200. 세율이 배당 전에는 10%, 배당 후에는 20%. 증여세가 700만 원, 1,400, 더블이죠. 1,440만 원. 추가 납부세액이 한 740만 원으로 나오죠.
이 부분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배당 간주 신설 조항입니다. 신설된 부분 내용만 보겠습니다.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배당 간주한다. 이게 개인 유사법인이라는 결국에는 적용 대상은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자가 8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법인. 이걸 개인 유사법인이라고 표현합니다. 특수관계자와 함께 최대 지분을 보유한 주주를 최대 주주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특수관계자가 그러니까 최대 주주하고 특수관계자 이건 가족 특수관계자는 이제 가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0% 이상 지분을 소유한 법인을 개인 유사법인이라고 하는데 사업 특성을 감안해서 제외되는 법인은 시행령에서 규정을 하겠다고 지금 보완 작업에 있습니다. 그리고 과세 방식은 초과 유보소득은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여 주주에게 배당소득세를 과세합니다. 14% 부분입니다. 배당 간주 금액은 초과 유보소득 마이너스 적정 유보소득 그리고 또한 지분 비율에 따라서 과세를 하게 됩니다. 적용 기준은 유보소득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플러스 과오납 환급금 이자 등 여기서 마이너스가 2월 결손금 세금 등 이걸 봐서 유보소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적정 유보소득은 1, 2항에 대해서 큰 금액인데 유보소득 플러스 잉여금 처분에 따른 배당의 50%에 대한 거 이게 재무자 필상의 이익잉여금에 대한 부분이 1억이라고 봤을 때 50% 그러니까 5천만 원에 대한 거를 이 금액과 자본금의 10%에 해당되는 금액 이 둘 중에 큰 금액으로 적용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간주배당 귀속 시기는 각 사업연도에 결산 확정일에 그리고 또 지급 시기는 법인세 신고 기한에 그리고 간주배당소득세 원천징수는 개인 유사법인은 간주배당 지급 시기에 개인 주주에 대해 원천징수한다. 그리고 또 중복과세 조정은 향후 배당 간주 금액을 주주에게 실제 배당하는 경우 배당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이미 적용을 해서 과세를 했기 때문에요. 개정 이유는 개인 사업자와 유사한 법인의 유보를 통한 소득세 회피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정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적용 시기는 2021년 1월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을 하니까 지금 현재 배당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그동안 이익잉여금, 유보소득이죠. 이거를 계속 쌓아놓고 금액이 굉장히 높은 법인에서는 서둘러서 연말 안에 1차적인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정리가 필요하다. 이런 개념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추가적으로 상담이 필요하신 대표님들께서는 연락을 주십시오. 자세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축법상의 세액공제 2월 공제기간 확대에 대한 내용입니다. 세액공제의 2월 공제 이런 부분이 지금 현행으로 봤을 때는 납부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가 적용돼서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액을 2월 공제기간이 지금 5년이었습니다. 5년인데 차업 초기 중소기업 설립일도 5년 이내의 경우고요.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7년으로 되어 있고 R&D 비용 세액공제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성장 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10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통합해서 모두가 2월 공제기간을 10년으로 확대를 했기 때문에 중소기업을 하시는 대표님들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좀 이로운 그런 법 개정, 세법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정 이후로선 세액공제 실효성을 제고한다. 그리고 적용 시기는 2021년도 1월 1일 이후 소득세, 법인세 신고 시 2월 공제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부분부터 적용을 하게 됩니다. 확대 취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액공제 2월 공제 기간 확대 취지는 2월 공제 제도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드리면요. 기업 결손 등으로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 한세 적용으로 당해년도에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액이 있는 경우 다음 과세년도로 2월 5년간으로 되어 있죠. 원칙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서 세액공제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다만 대규모 시설 투자가 필요하나 이익 발생 시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기업 실적 악화 등으로 결손이 발생한 기업의 경우는 투자 등을 하더라도 5년 내 세액공제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2월 공제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세액공제를 안정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서 세액공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한다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내용입니다. 적격증빙 없는 소액적 대비 기준금액 인상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격증빙이 없더라도 송금 불산입하지 않는 소액적 대비 기준금액. 적격증빙이라고 하면 여기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 그리고 현금 영수증, 세금 계산 등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경조금은 20만 원이 어떤 기준금액이었고요. 그 외에는 1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1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영수증 1만 원까지는 그냥 적대비, 소액 적대비를 해서 일반적인 그런 간이영수증 그걸도 인정을 받았었는데 이게 3만 원까지 확대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경조금에 대한 20만 원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별도로 정부에서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연간 적대비의 한도를 상향 대폭적으로 조정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적절하게 활용하시는 대표님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안 하시고 계시다면 한번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솔루션에 대한 거는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개정에 대한 이유를 보면 거래시설 환영 및 경기 활성화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적용 시기는 2021년도 1월 1일 이후에 지출되는 부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항목을 보겠습니다. 접대비로 보지 않는 소액 광고 선전 및 기준 금액을 인상한다는 내용입니다. 광고 선전을 목적으로 기증한 물품의 구입 비용 처리, 불특정 다수인 대상, 광고 선전비 그래서 전액 송금 산입을 하게 되는데요. 특정인 대상은 연간 3만 원, 개당 1만 원 이하의 물품은 제외합니다. 그래서 이하는 3만 원 이하는 광고 선전비, 초과는 접대비 안에 송금 산입을 하게 돼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특정인 상대로 해서 나가는 연간 3만 원에 대한 게 5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개정 이유로 본다면 거래현실 반영 및 경기 활성화 지원을 목표로 해서 개정하는 이유가 되겠고요. 적용 시기는 2021년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특허 조사 분석 비용을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내용입니다. 보시게 되면 R&D 비용 세액공제, 위탁 공동 연구개발비, 과학기술 산업 디자인 분야 연구개발 영역 위탁 비용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현행 내용대로 그대로 가고 여기에서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요. 중소기업이 특허 조사 분석을 위해서 발명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에 지출하는 비용을 세액공제 부분에 포함시켜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특허 조사 분석 개념으로 설명이 되어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내용은 R&D 단계 이전에 경쟁사 특허를 피하고 결정적 노하우 단서 발견 및 최적의 R&D 방향 수립 등을 위한 활동을 얘기를 합니다. 중소기업 특허조사 분석 비용 지원 취지는 특허조사 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R&D 수행 및 특허 창출이 가능하나 중소기업은 비용 부담 등의 문제로 특허조사 분석 수행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특허 분쟁이 증가가 되고 기술 선도 국가의 특허 조사 분석 비용에 대한 정부 지원 사례 등도 감안을 했는데, 주요 국가별 특허 비용 공제는 미국이 20%, 프랑스가 32.5%, 영국이 16%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는 선진국의 개념에 그런 어떤 예를 들어서 법 적용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마련된 제도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세액공제 부분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런 비용에 대한 거, 이런 부분이 총 비용의 25% 세액공제 받는다는 부분은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벤처 캐피탈 등의 소재 부품 장비 중소기업 출자 시에 양도 차익 등 비과세를 시설하게 됩니다. 이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조치가 내려진 것 같습니다. 창투사라고 얘기하죠.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등의 유망 소재 부품 장비 기업, 이건 이제 줄임말로 소부장이라고 보통 표현합니다만은, 출자에 따른 주식 등 양도 차익 배당 소득에 대해서 비과세를 하겠다. 좋은 제도로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창투사당에 대한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창업기획자, 신기술 사업금융업자 등을 통칭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소재 부품 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13조에 따라서 선정된 특화 선도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적용 조건은 적용 요건은 소재 부품 장비 분의 유망 중소기업 등의 신규 출자를 통해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 지분, 취득 방식은 기업 설립 시에 자본금으로 납입하는 경우가 있겠고요. 유상증자하는 경우에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경우가 있겠고, 잉여금을 자본으로 전입하는 경우가 있고, 채무를 자본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출자 방식은 직관적 출자 방식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적용 기한은 2022년 12월 31일자입니다. 개정 이유에 대해서 개정 이유를 잠깐 설명드리면, 유망 소재 부품 장비 중소기업의 자본 확충 지원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적용 시기는 2021년도 1월 1일 이후에 출자하는 부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대상이 되는 소재부품 장비 기업의 범위를 잠깐 여기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재부품 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이제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이 됐는데, 이 소재부품 장비 산업에 대해서 정부의 정책 자금도 굉장히 지원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선정만 되게 된다면 많은 부분 정부의 정책 자금을 장기 저리 직접 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강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도전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봐집니다. 특화선도기업이란 핵심 전략기술 관련 역량을 갖추거나 성장이 유명한 기업으로서 산업부 장관이 선정을 하게 됩니다. 선정 기준은 핵심 전략기술 분야의 기본 역량 플러스 향후 중장기 성장 전략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핵심 전략기술 관련 보유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연구개발비 비중, 지식재산권, 연구인력, 투자 유치 부분. 그래서 핵심 전략기술 관련성은 관련성과 중요도 기술 수준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또 글로벌 진출 전략. 그리고 향후 중장기 성장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기술 혁신 전략을 얘기하고, 사업화 투자 전략을 얘기하고, 글로벌 진출 전략을 얘기합니다. 선정 방식은 공개 모집 후에 서면, 현장, 대면, 종합평가의 4단계 평가 절차를 거쳐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건 한번 선정을 받아놓으시게 되면 정부의 지원 정책에 입각해서 자금이라든가 어떤 제도적인 그런 지원을 전폭적으로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소재부품 장비 산업에 대한 선정 작업을 신경 쓰실 필요가 있으십니다. 일자리 관련된 주요 세제 지원 제도 적용 기한을 연장한다는 내용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로소득 증대세제 적용 기한을 연장합니다. 근로소득 증대세제는 적용 요건은 당연한도 임금 증가율이 직전 3년 평균 임금 증가율보다 높았을 경우에 중소기업은 전체 중소기업 평균 임금 증가율보다 높은 경우도 경우도 가능합니다. 세액공제 부분은 직전 3년 평균 임금 증가율 초과 임금 증가분의 20%. 그래서 중요기업은 10%고 대기업은 5%. 그러니까 중소기업에 대한 그런 지원 정책이 여기서 20%인데 기간 자체가 적용 기한이 2020년 금년 말까지로 되어 있던 거를 2년 더 연장을 합니다. 그래서 2022년 12월 31일까지 그래서 개정 이후로는 근로자 임금 증가를 지원한다는 취지입니다. 그 또 하나는 경력 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 중견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기한 연장입니다. 경력 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 중견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이 부분은 경력 단절 여성 조건 보시게 되면 퇴직 전 1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자녀교육 사유로 퇴직했어야 되고 퇴직 후 3년에서 15년 이내 동종 업종에 재취업하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대표님들께서는 근무하고 있던 그런 아가씨 때 근무하고 있던 그런 여성분이 결혼을 하게 되면서 퇴직한 경우 한번 인력이 필요하고 전문성이 필요한 그런 경력 단절 여성을 채용하는 경우에 이제 재입사시켜서 다른 인력이 필요한 경우에 이런 여성을 경력 단절 여성을 채용하는 경우에 세액공제액은 재고용한 후에 2년간 인건비의 30%를 세액공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큰 금액입니다. 적용기한은 이제 금년 말까지로 되어 있던 걸로 2년간 연장을 합니다. 그래서 2022년 12월 30일까지 연장이 되니까 그 개정되는 이유는 경력 단절 여성의 재취업 지원 이 부분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대표님들께서는 나름은 좋은 취지를 가지고 이왕에 그 직원을 채용을 하실 거면 이런 경력 단절 여성을 재고용하는 경우 세액공제도 받으시고 좋은 제도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좀 바쁘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이 세제 개편이 개정이 되기 때문에 기업에 관련된 내용은 굉장히 많습니다. 맞는데 여기서 추려서 시간 내에 좀 설명이 드리다 보니까 많이 좀 설명이 좀 부족했습니다. 제안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이 외에도 굉장히 각 기업에 해당되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다루지 못한 그런 항목까지도 대표님들께서 궁금사항이 있으실 때 문의를 주시게 되면 언제든지 찾아뵙고 답변을 드리든가 아니면 자료를 보내드려서 얼마든지 판단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약속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